안녕하세요. 김광삼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. 오늘 윤 대통령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녁 만찬하기로 되어 있죠. 지난 이제 8월 30일 날 만찬이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드디어 오늘 이루어지는데 만찬 만나가지고 뭔 얘기가 오고 갈지 모르겠어요. 또 인원수도 많잖아요.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오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도 한 10명 가까이 오면 한 20명 가까이도 있기 때문에 겨우 밥 먹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런데 또 한동훈 대표가 만찬을 하기 전에 이제 독대 요청을 했는데 독대가 이런저런 이제 거절이 되었죠. 그리고 나서 독대했다는 내용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왜 한동훈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대통령실에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윤 대통령이 2박 4일간 체코 갔다 왔잖아요. 그런데 원전 성과를 가져왔는데 독대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체코 원전 성과가 묻혔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. 그걸 언론 플레이 한 적 없다는 거예요. 누구한테 알려준 것도 없고 박정호 비서실장이 의도적으로 흘린 적 없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제가 사이드로 들은 바에 의하면 박대출 의원의 어떤 상가가 있었다고 그래요. 거기에 한동훈, 추경호, 그리고 누구죠? 홍정무수석이 3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나 독대 좀 요청을 드리는데 왜 반응이 없는지 모르겠다.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옆에 듣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전파가 된 게 아닌가.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독대 요청을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두 번 한 게 아니다. 이제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것이 이제 번번이 거절됐다는 거라는 거죠. 근데 정말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거절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감정 싸움이잖아요. 근데 대통령이랄지 국가 정책을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더군다나 지금 윤 대통령이랄지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도가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. 서로 굉장히 이게 비상시국이라는 걸 느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지금 잘못하면 정말로 대통령이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? 근데 그걸 친윤이랄지 대통령실이랄지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독대가 됐건 같이 여러 명이 만나던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물론 협의를 하려면 의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큰 의제는 2개잖아요. 의료개혁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. 의료개혁은 한 발치도 양보할 수 없고 이미 정해진 거거든요.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독대를 해도 사실은 이게 진전될 수 없어요. 또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이 상남자라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 또 독대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저희 개인적 생각으로는 의료 대란이나 의료 개혁보다도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게 이슈화 될 겁니다. 문제가 될 거예요. 민주당이 엄청나게 좋은 프레임을 잡고 있는 거예요. 그 프레임에 말려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지 못해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를 제스처를 취하고 사과를 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. 더군다나 최근에 김영선 의원과 관련해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랄지 그 다음에 또 지난 총선 때 4월 10일 총선 때 또 개입을 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방구가 없잖아요. 텔레그램 주고받은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거든요.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저건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. 안 했으면 구체적으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했으면 그 의도가 아니었는지 공천 개입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사과가 됐건 어떤 형태로든지 입장이 나와야지 국민들이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? 특히 명태균 씨와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의 녹취록, 또 명태균 씨가 자기의 측근을 김영선 캠프에 회계 책임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? 거기서 이제 돈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. 1억 넘는 돈 거래가 있었다는 건데,
그 이모 씨가, 명태균 씨가 이모 씨를 김영선 캠프에 심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이 명태균 씨가 갔는데 나중에 명태균 씨가 이 이모 씨를 믿지 못해가지고 뭐 김영선 전 의원과 뭐 직거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. 더군다나 이 이모 씨가 관련된 녹취록 자체를 지금 뉴스토마토에다 계속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보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경악할 만한 내용이에요. 그러면 이 공층과 관련된 돈 거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, 물론 뭐 자기들은 서로 빌리고 빌렸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. 왜 돈을 빌려줬는데 회계 책임자를 통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.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더구나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텔레그램 받았다는 내용 같이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럼 이게 일파만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그러면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아무리 체코가 갖고 뭐 지금 뭐 수십조 수백조를 따온다 하더라도 그건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.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지, 근본적인 거 없이 뭐 해외 돌아다니다 뭐 해본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민석, 민주당 김민석 최고가 그런 말 했잖아요. 심리적 정권 교체라는 얘기를 해요. 제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. 뭐 특히 이제 보수층들 많이 있는데 보수층도 얘기해 보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. 정말 걱정 많이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. 왜 저렇게 국민의힘은 무능하고 대통령 마이웨이를 하는 걸까?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모르고 민심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. 그러면서 저렇게 일방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다는 거죠. 그런데 이런 민심을 전달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. 장해찬 전 뭐 최고랄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나는 것은 언론에 보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.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뭐에 대해서 수기를 하느냐 이게 본질이지 않습니까? 아니 그게 뭐라고 한 번이나 두 번, 10번, 20번이라도 만나야죠. 여당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일이 생깁니까? 대통령이 지지도가 엄청 높고 여당의 지지도가 낮고 대표가 이상한 뻘짓을 하면 대통령 안 만나줄 수도 있죠.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. 뭐 완전히 민심을 든 거의 버림받을 정도의 지지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쓴소리를 들어서 이걸 국정에 반영하고 뭔가 과거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야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. 과연 이 끝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. 심히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.